2026년 현재 대한민국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요, 이준석 같은 가짜 보수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오늘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이 답이다 지지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힘에 버텨야지만 내부적인 지금 쇄신의 방향이 마침내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당대표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 가장 불신이 큰 K보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 추천권을 들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그동안의 묵은 때들 이 걷어내고 그 힘을 중앙으로 모으겠다. 가장 공정한 사회를 이 당으로부터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묵은 때들이 이 장동혁 체제가 불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였냐? 오세훈 끌어들이고 당 밖으로 쫓겨나간 한동훈 끌어들이고 당 밖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이 이준석 끌어들여가지고 김종인 상황 세우고 다시 비대위로 전환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이 김용태 당 내부에서요 흔들고 있고 배현진이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지방선거 망치겠다라고 앞장서고 있고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력이 안 되는데도 당을 향해 가지고 똥치를 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어디냐? 저는요, 이준석을 올라탄 유승민으로 거슬러 올라간 김무성.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요, 김영삼 때 들고 들어온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장악되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간판만 보수 정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눈을 떴고요. 더 이상 조중동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 보수 정당 안 되겠다. 우리 손으로 바꾸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사인으로 뭐가 보이냐라고 하면요. 이준석의 필연적인 종말이 보이는데요. 성상납 그리고 가짜 학력 그리고 부정선거 조롱의 대가가 나왔습니다. 서울 0% 지지율, 전국의 1% 지지율로 자연 소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끝은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본다라는 게 뭐냐? 국민의힘의 이 이준석 개들이 함께 소멸되지 않을까,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는 보수 정당의 희망을 본다라는 겁니다. 한때 보수의 세대교체를 말하면서 기세등등했던 이준석의 현 주소. 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성적표 과간입니다. 서울 지지율 0%, 전국 지지율 1%. 아마 창당 이래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아마 개혁신당도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김종혁, 한동훈의 입이 되어주는 이 김종혁이 이 이준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힘보다 높은 비호감도,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는요, 이 이재명을 제꼈는데요. 76%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준석은 입만 열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듯 말하고 다른 사람 여기 출마해라 저기 하라 웃기지도 않는 혼수질을 하고 있고 자신만이 젊은 정치인과 보수 개혁의 대명사인 듯 의기양양하는데 지지율이 갈수록 바닥을 향하고 있다. 함께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간다. 그 이유는 뭐냐? 인성이다 라는 거죠. 자, 이준석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없죠. 자, 이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치 사망 선고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성상납 의혹, 하버드 학력 사기,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조롱해온 오만함이 만든 필연적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이라는 가짜 보수의 몰락 과정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 시간들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알아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세력들 국민들 눈치 봐가면서 펼쳐내지도 못하고 수면 아래에서 요짓조짓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을 딱 들이면서 노골화했다라는 거.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준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보수의 품격을 더럽혀온 보수의 파산, 유성 성상납 사건이 있습니다. 자, 2013년 유성에서요 시작된 성상납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세다라는 자가요 기업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건 보수 지지층의 실수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사건이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뭐냐? 이것을 은폐하려고 7억 원짜리 투자 유치각서를 써주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새벽 1시에 대전 유성으로 이준석의 최측근이었던 김철근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덮으려고 했겠죠. 자, 본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라는 거고, 자신들의 대변인인 줄 알았던 2030 남성들이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추악한 이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세상에 드러난 사건은요, 2021년 12월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요, 이준석의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기업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이준석이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새벽 1시에 대전 유성에 내려보내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쓰면서 입막음 시도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이 사건까지 폭로가 되면서 이준석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2022년 7월 8일에요. 국민의힘 윤리위에는요, 성상납 자체보다는 증거 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로 현직 당대표에게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리고요, 가처분 신청 내고 당에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지저분하게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 추가 징계가 확정되고요. 이준석 당대표 지도부가 붕괴되고요. 그 후로도요, 가처분 신청을 5차례나 냈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의 승리였죠. 조영 비대위는요,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대위로 만든 것, 이거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조영 비대위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판정승을 거둔 시기죠. 이때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어떻게 전환하냐? 이준석 본인의 성상납이 이슈가 아니라 그것을 싹 묻히고요, 윤핵관이 당대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이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요, 구체화해가지고 정진석 비대위를 띄웠고요. 법원에서는 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복귀는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추악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하버드 학력 의혹에 대해서 띄웠습니다. 이준석을 버티고 있는 두 가지 힘, 청년 정치와 하버드 학력. 유일한 자산으로 보였던 이 하버드 졸업 간판도 이제 거센 의혹 앞에 서 있죠. 복수 전공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부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모호하게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하버드 학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은 지금까지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없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도 본인의 아포스티유 공증 하나 내놓지 못하고요. 클리어닝 하우스 같은 사설 기관 업체 집에서 프린트 아웃한 것만 내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저기 제3국에서요. 국가학비 받고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요. 서울대 법대랑 서울대 의대를 4년에 졸업했다라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정치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성적표는 성적을 다 가리고 제출을 하고요. 졸업장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동네 영어 보습학원만 가봐도요, 유학을 했다라는 사람은 아포스티유 공증 학적부가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거죠. 지난 총선과 지난 조기 대선에서도요, 이 외국에서 유학하셨다라는 분, 조국 혁신당조차도요, 아포스티유 공증을 냈는데 선관위는 이준석의 아포스티유 공증이 아닌 사설 기관의 서류를 받아줬다라는 거죠. 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은요, 이 이준석의 정체성을 지적 사기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버드다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요, 타인의 지성을 비하하던 그 오만함이요, 이제는 그 간판의 진실성까지 의심받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하버드 간판이 가짜다라고 하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말들도 가짜가 되는 거죠. 국민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하버드 학력 뒤에 숨은 오만한 정치인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호감 76%의 가장 결정타는 무엇이었을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요, 전한길 팀과 부정선거 토론 7시간 처발린 그 시간, 본인을 버텨왔던 그 한 줌의 밴드조차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은요, 정책 대안 대신에 정치 선배인들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스토킹 정치에만 매달려 왔죠. 이준석 생각하면 뭐 정치 자산 없습니다. 특히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요, 우리 애국 보수들의 핵심 가치인 부정선거 척결을 음모론이다라고
앞장서서 조롱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 일론 머스크 음모론자, 고로 이준석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한길 팀과 끝장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빈약한 논리, 오만한 태도, 사실상 선관위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자, 7시간 끝장 토론 접속자 30만 명, 누적 조회수는요 700만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선관위가 뭐 투명 케이스, 아무튼 웃기고 자빠진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준석의 태도를 보고요. 많은 국민들은 오만함, 무성의함이다 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오만한 태도 제가 3가지를 좀 지적해 볼 생각인데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특유의 빠른 말투, 그리고 논리적 공세가 상대방인 이 전한길 팀을 무시하는 듯한,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로 비춰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자세보다는요, 금배지 달고 나와가지고 본인의 얄팍한 지식 뽐내면서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김미영 대표랑 토론하고 있을 때 점잖은 분 상대로 5초마다 말을 끊어가면서 그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김미영 대표가 밀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건방지게 5분마다 말 끊어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허파가 헛딱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 2번째 이겁니다. 토론의 기본 예의가 실종됐다라는 거죠. 발언 도중에요.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을 끊고 그리고 비둘기가 물어다 주느냐라는 식의 조롱까지 쏟아내고요. 토론의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7시간 토론을 하면서 정작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해온 전한길 팀과는 완벽히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였죠. 자, 3번째 기가 찬 이거 동문서답 회피하면서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거.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토론의 자세는 글러 처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전한길 대표가 제기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설명을 막 늘어놓으면서 모르면 공부하고 오라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서 쥐가 말하는 거 그냥 마구 씹으리는 수준이었죠. 국민의 의구심을요, 정치인이 겸허히 듣기보다는 너희는 음모론자일 뿐이다 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점, 그냥 요 3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인간 자체가,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 있는 인간 자체가 완벽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빼낸 마이크 설문조사 보면요, 토론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한길 팀 승리 50%, 이준석 승리 36%. 논리적으로 앞서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히 이준석은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만함을 드러낸 최악의 토론 매너. 진실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조롱한 그 대가가 바로 서울 지지율 0%라는 차가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자, 도덕성 잃고요, 신뢰를 잃고요, 지지층까지 잃은 이준석에게 남은 자리는 없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요, 이준석 같은 가짜 보수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준석도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재수없어 김재석, 청담 용태, 시시때때로 별보는 김종인 할배와 함께하고 있는 명태균한테 코낀 오세훈 등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한동훈, 배현진, 박정훈 같은 또 다른 제거팀이 있고요. 이 이준석계, 한동훈계를 걷어내야지만 진정한 보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반드시 보수는 재건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명은 TV였습니다.